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킴이고요. 이번 주 한 주가 진짜 뭐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 번쯤 올 수 있는 이 조정 구간에 대해서 염려해 두지 않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이 검은 수요일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뭐 증권가 쪽 전부 다 말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보는 쪽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 주에 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결국 내년이나 내후년에 10%에서 20% 정도의 하락 구간 이런 시장 조정을 또 말하기도 했고 지금 뭐 AI 버블에 트럼프 관세 뭐 환율 채권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바라보던 관점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쨌든 이 25년도 한 해가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발 뻗고 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석들이 조금 갈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저는 가장 힘든 부분이 정보에 대한 부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관점에 대한 혼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사실 요즘 뭐 SNS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워낙 잘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주분들 대신 지금 이 글로벌 채권 시장 그리고 빅테크의 부채 조달 흐름,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매도가 왜 결국 나오고 있는지, 이 미국 금리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현실적인 전략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신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 25년도 안에 계좌 10배씩 불어나게 되실 거고요. 월요일도 삼성전자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댓글에 또 삼성전자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를 찾으려면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고 있나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도 시장에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조금 흥미롭게 봤었던 건 이 채권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금요일장만 딱 보면 우리가 당연히 외국인도 이 엄청난 현물에다가 매도세를 뱉었죠. 코스피, 코스닥 여기다 엄청나게 뱉어댔지만 결과적으로 좀 눈에 띄는 숫자는 여기 있습니다. 선물 쪽에 있어요. 그죠? 지금 이 타이밍에 외국인이 금요일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목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선물 쪽에서 좀 대량의 매도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권 얘기를 들여다보게 된 건데 지난주에 구글 쪽에서 미국 채권을 150억 달러, 유럽에 65억 유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 쪽에서도 3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이 발행이 됐었고 오라클 쪽에서도 180억 달러의 이런 부채를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올해 글로벌 채권 발행 규모가 5.94조 달러로 해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도 내년 테크 기업들의 이 회사채 발행은 더더욱이 늘어나게 될 거고 지금이 워낙 이 유리한 조달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빠르게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향후 3년 동안 AI 투자금의 큰 몫이 빅테크의 부채 조달로 전환이 되고 인프라 투자에 들어갈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만으로는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아니게 된 거죠. 자, 지금 뭐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DDR5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SSD, 패키징 장비, 서버 메모리 이거 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채권이라도 끌어 모아가지고 빚을 내서라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까?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 메모리 시장, AI 시장에 계속 투자가 들어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외국인들이 흔드는 시장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우리한테는 뭐 매도할 이유가 없겠구나로 제가 좀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당장은 그러니까 이 시장 구조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펀드들이 주식에서 그리고 선물 그리고 환율 그 다음에 국채 순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런 순서들을 정해 봤을 때 주식이 우선적으로 최근에 또 우리 수익률이 컸었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 쪽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 국채 쪽으로 이렇게 조정 순서가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주식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 중에서도 또 지금 AI 이 메모리 시장으로 해가지고 돈이 또 들어오겠구나 라는 이런 결론들을 제가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뭐 대응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무조건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현 주가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느냐, 이번 매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채권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연말이 지금 다가오게 되면서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이 미국 금리가 지금 급락형 인하에서 완만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그러면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고 한국이나 대만 같은 이런 중형 시장을 다시 보려고 하는 이런 준비 단계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시장 열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또 개파락으로 해가지고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패닉에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첫 30분은 무조건 관망하는 쪽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매도세가 어떻게 나와주냐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 대응에 나가심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전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는 보유 비중의 일부분을 축소를 하긴 해야겠지만 전저점을 지키는 구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우리가 기회 구간으로 오히려 판단을 하고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냥 딱 이 종목만 놓고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하이닉스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필라델피아 이 반도체 지수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엔비디아 쪽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해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올라가는 고점에서 들어간 단기적인 물량들이 있다, 이것만 좀 조절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금리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금리 떨어지겠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또 최근에 갑자기 말을 바꿨죠. 다음 금리 인하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시장에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급락하는 금리 인하 과정에서 완만한 금리 인하 과정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금리 인하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미국 대형주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아마존 같은 애들이 폭등을 합니다. 근데 완만한 인하로 가게 되면요, 한국, 대만 같은 중형 시장이 조금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 지금 PBR이 1.3배에 대만보다 우리가 싸고 미국보다 싸고 조금만 사도 10%씩 올라가는 시장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거고,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AI 메모리의 핵심 플레이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결국 26년도 내년부터 우리 한국, 대만 시장이 다시 한번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 수혜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지금 삼성전자를 싹 다 매도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10% 20% 정도의 수익률을 볼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단기적으로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물량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유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나는 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보유 비중에서 보유 단가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이런 개인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010-4809-2236번 제 개인 번호고요. 위에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삼성전자 정확한 대응 전략 우리 각자 주주분들에 맞춰가지고 좀 세워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21선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이 거래량은 잘 붙어주는지 추세 전환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 신호들의 확인을 해가면서 만약에 개파락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지지선이 확인이 되고 21선이 회복이 된다. 이런 구조들이 나오면 또 그날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되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지금 흔들리는 부분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환율은 어떻게 보면 핑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채권에 대한 발행은 이 AI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삼성전자 너무 고점에 들어가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우리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선물을 같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진짜 방송을 여기까지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 동안 이 종목만 미친 듯이 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50% 이상을 다 넣을 예정인데 우리 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 여태까지 시장을 끌고 왔었던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두산 같은 이런 반도체 AI 대장주들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다음 수급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저는 무조건 반도체 후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대놓고 차트를 열어놓고 있긴 한데 유진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얘가 사실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단기간에 이 수직 상승을 보여줬어요. 아실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얘가 왜 올라갔습니까?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디램 3사에다가 모두 장비 공급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 사이클 중심에 있었던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장이라는 게 한 군데에만 돈이 계속 들어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전공정이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순환은 어디로 이동을 할까? 당연히 후공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유진테크라든지 이오테크닉스, SFA 같은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이 이미 이 PER도 많이 높아졌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는 시장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돈을 집어 넣은 곳이고요.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공정 장비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하려면 선행해가지고 반드시 일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삼성, SK 이런 마이크론의 설비 증설에 대한 얘기인데 전공정 장비는 말 그대로 증설 초기 단계에서 먼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카파의 확대가 본격화가 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전공정 장비가 깔리고 그 다음에 바로 뒤이어서 후공정 장비, 그러니까 패키징 업체라든지 검사 게츠 이쪽 장비를 해가지고 돈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이런 시장의 흐름이자 세력 기관 외국인의 자금 이동 패턴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예수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본 주도주를 일단은 하나 가져가되 이런 후공정 장비주들을 무조건 하나라도 보유를 하면은 저희 자금도 당연히 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기도 한 건데 AI 서버라든지 HBM 그리고 TSV 같은 이런 새로운 패키징 수요가 전공정보다 뒤쪽에서 터지기 때문에 이 후공정 투자 사이클은 보통 전공정보다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늦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네 유진테크 랠리들 지금 조정받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후공정 대제 상승이 될 수 있는 알람이 울린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제가 따로 이제부터 매수를 시작하게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걸 모두 또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캡처를 해가지고 좀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쨌든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죠. 전공정 다음엔 후공정에 대한 순환이 올 수밖에 없고,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지금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소부장의 기회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이 차트 보시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유진테크는 이제 조정받기 시작했죠. 얘는 이미 조정이 다 끝났어요. 보이시죠? 이미 지금 모두 다 털어낼 물량들을 다 털어낸 종목이고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이 자리에서 선침에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00% 이상이 무조건 나올 거다. 100%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이 글로벌 점유율 1등 레벨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안에서 세력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흔적들도 제가 분명히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사놓으면 삼전이 반등해가지고 더 크게 올라오기 이전에 먼저 갈 수 있겠다라는 종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들어가는 매수 라인, 그리고 이 기간 수급의 포인트, 차트 전환의 시그널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4809-2236번 이쪽으로 우리 문자 딱 숫자 2번입니다.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딱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제가 이 종목 같이 매수하실 수 있도록 모든 타점들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종목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010-4809-2236번으로 나는 앞전에 이미 문자를 보냈는데 어떡하죠?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황제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 황제주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그러면 또 내일 똑같은 시간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더더욱 도움될 수 있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